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모션 3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파장 부분 설명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해결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이 씬으로 넘어가기 이제 시작하면서는 특별하게 질문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일부 이 부분 이 글씨 NTB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신 분이 있으셨고, 이 원의 이 부분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시뮬레이션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한마디로 다 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NTB 글씨가 써지는 부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씬이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는 에펙에서 했다고 했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거짐, 이 부분은 뭐 에펙에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또 질문이 이 부분은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글씨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간혹 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두 번째로 이 글씨 써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은 굳이 에펙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도 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 가지고, 우선 질문해 주셨던 그 NTB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원래는, 잠시만요. 플레이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작긴 한데요. 보시면 이런 식이죠. 쭉 하시면서 쭉 펴지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동영상에도 뒤집어지면서 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잡으실 때 보시면 Z가 거꾸로 된 느낌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M 모양으로 로테이션이 됩니다. 뒤집어지는 거죠. 180도. 180도 넘죠. 180도가 돌아지면서 옆으로 또 돌아지는, Z가 회전을 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잡기 전에 쉽게 에디터블한 텍스트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식으로요. 이렇게 잡아서 형태를 만들어줬죠.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밴드 효과를 적용을 해서 보시면 쭉 하면서 이렇게 쭉 되죠. 밴드 효과. 밴드 모양 보시면 이렇게 쭉 말려서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나오는데요. 밴드가요. 밴드는 저 모양만 만들어준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시켰어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하다 보면 밴드는 그냥 형태만 만드는 상태에서 그대로 포지션만 움직이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이 글씨에 대한 부분도 무빙을 줬지만 처음에 1차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무빙이 딱 1차적으로 끝납니다. 얘는 글씨는 여기에서 끝나요. 벌써 얘는 자리가 잡혀집니다. 먼저 끝나요. 저는 먼저 끝나고 자리를 잡고 그 후에 이 밴드가 움직입니다. 밴드 길이가 더 길죠. 밴드가 쭉 올라가는 거죠. 형태가 딱 잡히고 나서 위치가 잡히고 나서 쭉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잘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는데 1차적으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은 이걸 카피를 해서 여러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클론을 이용을 했어요. 클론을. 근데 또 다른 게 아까는 텍스트로 해서 에디터블 시켜가지고 오브젝트로 만든 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쉐입을 이용해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한 걸 불러왔어요. 불러와가지고 저는 여기서 그리는 것보다는 일러스트에서 하는 게 편하겠죠. 이걸 또 다 이 모양대로 한다는 게 여기서 그리기가 쉽지 않아서 일러스트를 이용을 하면 편합니다. 일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익스포트 시켜서 임포트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나눌 수가 있어요. 글씨별로. 그런데 뭐 지금 불러와서 익스트루드를 왜 줬을까요? 처음에 간단하게 그냥 여기서 글씨를 마무리 짓고 아니면 일러스트에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익스트루드를 이용한 이유는 바로 자세히 보시면 두께가 있어요. 살짝 두께가 이 마지막은 2D 살짝 두께가 있죠. 살짝 마지막은 뭐 2D 느낌으로 해도 별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깔끔한데요. 이 진행될 때 약간 이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익스트루드 값을 살짝 준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살짝 익스트루드 값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접목시킨 클로너는 조절이 쉽습니다. 이 하나짜리 클로너가 밴드가 적용이 되고 물론 밴드에는 포지션 그게 있어요. 그리고 클로너를 통해서 개수를 클로너의 선택 쪽 원래 이게 하나짜리 그런데 클로너를 적용을 해서 개수를 늘리면 더 많아지겠죠. 많은 개수가 툭 사라지겠죠. 짧은 사이에 개수가 많아지죠. 훨씬 많아지죠. 2기 차인데 더 많이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펙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스텝 이펙트를 적용을 하지 않으면 저게 진행이 안 돼요. 클로너의 이펙터에 스텝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주르르륵 여기서 이걸 빼면 하나밖에 안 됩니다. 클로너가 여기서 적용을 안 돼요. 얘를 빼게 되면 잠시만요. 독립원에서 오브젝트 빼고요. 하게 되면 하나만 되는데 이게 이걸 껐기 때문에 하나만 됩니다. 스텝을 적용을 해주면 스텝에 따라서 쭉 가는데 이 스텝을 이용을 하면 크기가 조절이 돼요. 스텝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 방향 이런 걸 중복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만져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콜론을 이용하면 개수를 일일이 하나씩 맞춰서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이 조정하기가 쉽다. 클로너가 그런 기능이잖아요. 반복된 일을 빨리 처리해 주거나 다양하게 랜덤하게 처리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펙트인데요. 여기에 스텝을 적용을 해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한 번 더 보시면 TV까지 나오죠.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스텝은 따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적용을 따로따로 시켜서 그냥 카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 뭐 단순하게 두께가 필요 없으시면 처음에 했던 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그걸 밴드와 함께 널러 묶었고 그걸 다시 클로너를 이용해서 쉽게 개수를 늘렸고 그 늘린 개수를 가지고 다시 스텝을 이용 이펙트 스텝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텍스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원인데 원에 지금 원보다는 3를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3를 넘어가면 2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2로 넘어가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예요 이게. 보면은 N 텍스트는 끝났죠. 텍스트는 끝났으니까 가리고 쉐입 같은 경우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쉐입 이거였어요. 이 만들어 온 이 투명 이 부분 지금 아마 단순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 어떻게 편하게 빨리 저는 사실 최대한 편리하게 빠르게 진행하는 걸 좋아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또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컬러 색상은 그냥 일반적인 컬러를 사용했고 리플렉션 일반적인 이 부분은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이 부분이죠. 알파 여기서 끝냈어요. 따로 포토샵이나 다른 곳에서 뭐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지 않고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틈 요런 부분을 줬죠.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두 개예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지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딱 끊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간단하게 여기서 조절을 다 했고요. 여기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따로 외부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덧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좀 용량 면에서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이미지를 갖다 쓰거나 하면 무거워지거든요. 사실 많은 걸 쓰게 되면 무거워지는데 그렇지 않고 자체 내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것도 간단한 팁이라자면 팁인데 이미지를 가져오면 사실 편하죠. 한 번에 끝나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걸 수 있잖아요. 수르르 하면서 사라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나중에 좀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가 끝났네요. 두 가지가 끝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스가 떨어지는 부분인데요. 박스가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박스가 시뮬레이션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박스를 만드신 다음에 박스를 모양을 형태를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로테이션이라든가 크기라든가를 정한 다음에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있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바닥이 있습니다. 부닥치고 나올 그 바닥이 있는 거죠. 바닥과 큐브가 부닥쳤을 때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그 효과만 주면 됩니다. 그 태그에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요거를 좀 크게 보시면 다른 게 좀 보이실 텐데 요 모양과 요 모양 다르죠. 박스 나중에 이제 추후에 제가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오늘은 이 작업자분들께서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메일로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보내드린 분도 계시지만 또 이번 기회에 한번 설명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또 커지니까 또 힘들어지네요. 이 부분과 소프트 바디 같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2 멈춰 있는 것도 있어요. 멈춰 있는 것도 아예 안 준 거죠. 영상에 보시면 다 떨어지지 않고 살짝 마지막에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부분을 제자리에서 로테이션 시키려고 살짝만 되면 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이 값이 랜덤이기 때문에 높이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다 달라요. 높이가 낮은 것은 부딪혔을 때 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튀는 거라든지 이동되는 그 범위가 좁거든요. 큰 부분이 이제 탄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부닥쳐가지고 튀어 오르는 부분도 더 많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아직 단계가 제가 많기 때문에 조정 단계 중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수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렌더링 아직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EMR 설정만 터져도 분위기가 맵핑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더 제가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2개짜리 보이시죠? 또 3개 모양의 쉐입 소프트 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클릭을 해서 시뮬레이션 이겁니다. 리지드 바디 그리고 콜리드 바디 보이시나요? 그라데이션에 리지드 바디 하고요. 요거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콜리드 바디 이렇게 해서 받는 거와 부닥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드리고요. 이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된 한국어 강의가 필요하다, 강좌가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아이튜토리얼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얻으실 수 있고 또 강좌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그분이 되게 잘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또 다른 분들이 문의하셔가지고 문의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또 메일로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알고 싶으시면 제가 저에게 메일이나 아니면 티스토리 블로그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벌써 박스까지 다 끝난 거네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이 N 글씨 이 글씨는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했지만 클로노와 스텝을 이용해서 두께감과 자동적으로 여러 개를 생성하게끔 스텝 하나하나 밟아가듯이 이렇게 생성하게끔 제작을 하였고요. 원의 경우는 일반 원 형태의 알파 값을 그라데이션으로 줌으로써 쉽게 외부의 텍스처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쉽죠. 일반 박스 만든 다음에 이 모퉁이 부분 좀 부드럽게 여러분 다 처리를 해주시고 필렛 레디우스 있죠. 이 값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좋은데요. 근데 또 그만큼 사양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시뮬레이션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렌더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렌더를 다 따로따로 걸어요. 세팅 값에서 얘네들을 제거한 리플렉션이 먹는 시스템으로 렌더링 걸면 얘 따로 따로따로 걸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색상 컬러로 이렇게 또 렌더링을 하시면 나중에 에펙이나 이런 데서 합성하실 때 색을 언제든지 이 컬러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런 팁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따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렇게 하시면 재미있어요. 아,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걸 밖에서 처리하는 게 나을까?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본적으로 텍스트 먼저 만져보고 밴드도 활용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일일이 만들어 볼까 하지 않고 한번 클론 이펙트가 유명한데 이걸 활용할 수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보고 그 밖에 이펙트들도 한번 뭐 이렇게 원래 나왔지만 기본이 이렇게 나왔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나온다든지 바람에 부른 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다든지 여러분만의 이펙트를 더 테스트를 해보셔가지고 그게 더 좋으면 그걸로 적용하게 하시고 또 이런 형태를 다르게 만드시고 또 이 형태도 원하는 뭐 만드신 컨셉에 맞는 오브제가 있으면 적용하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NTB 다른 걸로 바꾸고요. 위치 바꾸고요. 형태 바꾸고 그 다음에 이런 쉐입 모양 바꾸고 해서 뭐 이런 데다가 데코 몇 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퀄리티가 만약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면 나오게 된다면 바꾸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폴을 준비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부분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공이 튀었는데 나는 뭐 어떤 또 다른 젤리 같은 게 튀는 것처럼 얘 자체에 뭐 뼈 크기가 줄어졌다가 얘는 그대로 들어지면 여기 했다가 또 터지는데 모양이 뭐 축구공 모양이라든지 쉽게 뭐 농구공 모양이라든지 뭐 농구라면 저 같으면 농구공이 통통 탁 찌면 농구 그 라인 있잖아요. 라인 형태로 딱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쭉 빠지면서 이 그리드가 이제 딱 농구 그리드 모양으로 탁 그려지면서 어떤 그 농구 관련 시스템으로 바뀐다든지 경기장 뭐 이런 관련된 그림으로 바뀐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생각이 이제 방금 든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가미해 보시면 모작을 통해서도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명도 좀 편집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게 됐는데요. 사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질문 주신 분들과 함께 또 이런 부분에 모작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컴퓨터 사양이 별로 좋지 않고 또 IBM 같은 경우는 따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또 마이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없이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오디오 편집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맥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작을 할 수 있었으면 제가 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건 최소한의 이펙트와 최소한의 시스템으로도
어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되게 좋긴 한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맥북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답하는 건 내 거 노트북 10년 됐다. 그럼에도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모션 공부를 하고 있고 텐션 공부도 가능하고 간혹 이렇게 3D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강의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까지 같이 모작을 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힘들 하셨지 뒷부분은 사실 힘든 게 없어요. 기껏해야 맵핑 뭐 이 정도인데 이 부분은 금세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그냥 간략하게만 적용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다음 부분은 제가 봐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부분은 종합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이 부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최종 타이틀 나오는 거 이야기하고 에펙 파일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됐다라는 거 소개하면서 모작 3텐에 대한 내용, 서머리, 러프한 설명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마지막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작업하시고도 좀 힘들다 아니면 파일을 좀 받아보고 싶으시다 싶으신 분들은 제가 3편 영상 끝나고 따로 저에게 메일이나 댓글 주시는 분에 한해서 영상 소스 자료 있죠. 제가 만든 파일 C4D 파일도 줄여야 되겠죠. 하여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여기니까